지금은 조금 바뀌고 있는 사회 분위기입니다만은 후보자가 지금 이 위치에 올라오기까지 처음 사회 진출해서 활동을 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거치고 지금의 그 위치에 오실 것인가 충분히 그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남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서 지금의 그 위치에 올라왔을 거라 생각하고 축하도 드리고 어쨌든 이 청문회를 잘 통과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바로 묻겠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외교 문제로 북핵 문제와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를 둘러싼 사드 문제, 또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등 이게 다 걸려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제일 큰 문제는 결국 북한과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전제에서 문제를 본다면은 죄송합니다.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참 하기 싫은 상상이고 그리고 그렇긴 한데 만일에 북한이 끝까지 핵을 고집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 그러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회에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러고. 그런데 현실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한 대비책도 없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외교부나 통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질 않습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만일 북한이 끝까지 핵을 고집한다면은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이 있다 생각합니다. 북한이 왕조국가니 뭐니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도 그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라 봅니다. 지금 그걸 하지 않습니다만은 결국 국민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렇다면은 국가일진데 결국 핵을 끝까지 포기 안 한다고 한다면은 국민이 해결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다음은 뭐냐? 본인이 볼 때는 북핵 문제 해결은 단기적으로는 찾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도 그러하고 중국도 그러하고 대단히 어려운 이 난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장기적인 해법으로 들어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장기적인 해법은 뭐냐? 교류입니다. 교류를 통해서 국민 전체가 움직이게끔 국민 전체가 이해하게끔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인민들이 정확히 상황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되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때까지 교류를 해나가야 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햇볕 정책일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생각한 이 교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 인식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핵 미사일 능력은 완성 단계를 위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안보리 제재가 시작된 시점에서 지금까지 상황이 더욱더 엄중해졌습니다. 북한 핵 해결을 위한 그 답안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한미 간의 공조 그리고 주변국과의 협의가 더욱더 절실하고 기묘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북한도 계속 도발, 무장화해 나가려 한다면은 압박과 제재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외교적인 고립도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또 핵 무장의 길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면은 안전과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 이런 것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북한 태도의 그 변화를 유인해야 되고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북한 주민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이제는 북한 제재의 틀이라는 국제사회의 그 제재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순수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는 제재의 틀에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의 틀 속에서 유엔이 하는 인도 지원 사업은 소규모로나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인도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아마도 처음 조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를 보는 시각은 국내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남 대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꼭 필요한 일은 북한과의 대화를 앞서서 남남 내 진보 보수 간의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 그분들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장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하고, 두 가지 역할, 남남 대화, 그리고 미국 내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남북 대화를 해 나가야만이 그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염두에 둘러야 될 것은 남남 대화, 그리고 미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는 일, 그걸 전제하고, 그리고 북핵 대화, 북한 문제의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일 위안부 문제는 새로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회담을 새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그리고 바로 잡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위안부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많은 국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위안부 합의 문제는 저도 유엔의 인권을 담당 6년간 한 입장에서 그 합의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굉장히 의아스럽게 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위안부 할머님들 그 피해자 중심의 접근으로서 도출해낸 합의서인지, 그리고 이것이 과거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있을 부분을 제대로 수용한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합의서가 대다수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를 지켜야 나가야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검토,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자들은 물론 그 단체, 그리고 우리 정부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의원님들과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 그 피해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서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